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 발짝 앞서 내일을 준비하는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이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1시간 동안 오늘의 이슈 정리하고 내일장을 내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시장의 흐름을 마감 후 헤드라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총 4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 정리부터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오후 들어서 빠르게 탄력을 이뤄갔습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대형주들의 약세가 펼쳐졌는데요. 네, 코스피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약세에 하락을 했고요. 네, 코스닥의 경우에는 1% 넘게 낙폭을 키워나갔습니다. 네, 이런 코스닥의 약세는 반도체와 2차 전지주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그 내에서도 오늘 상반기를 주도했던 화장품주는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었는데요. 상반기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48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거고요. 이제 연간 기준으로는 100억 달러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역시나 화장품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이런 화장품주에 더불어서 오늘장에선 시클리컬 업종주들이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건설, 조선 등을 예시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조선주의 경우에는 빅3의 실적 개선세가 가팔라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신조선가도 꾸준히 상승 중이고요. 거기에 이제 업황 그리고 수주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더불어서 이제 슈퍼사이클이 도래됐다는 이야기가 조선주들 사이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한두 시 구간 들어서 FNF가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간략하게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시장이 무난하게 흘러가나 했더니 많이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제 오늘도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로테이션 현상, 네, 트레이드 맞습니다.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동안 상승세를 주도해 왔고 조금은 숨고르기가 들어갈 만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쪽들 그리고 또 자동차 쪽들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네. 나오면서 아무래도 지수의 영향력이 큰 종목들인데요.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막판에 그래도 고무적인 거는 선물 시장 쪽에서 한 4천억 이상을 순매도했다가 돌려놨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는 현재의 모습이 그동안 소외되었던 섹터라든가 또는
트럼프 어떤 그 관련한 수혜 종목들 중에 하나인 뭐 조선이라든가 또 뭐 금리 인하에 따른 건설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산업재 군단들이 키 맞추기 차원에서 상승 기조가 올라왔다. 그리고 기존 종목들은 조금 숨고르게 한다. 이런 키 맞추기 흐름이 오늘 전개된 그런 하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흔들리면서 다소 소외됐던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그럼 오늘의 이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숫자가 48억 달러인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도 숫자가 큰 거 보니까 엄청난 데이터가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뷰티 업계가 올해 상당한 이정표를 세우는 한 해가 되지 네.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누계 화장품 수출액이 바로 48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18%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면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은 상반기에 벌어들였던 것만큼 그 이상을 하반기에 벌어들인다. 사실 이 부분은 지난 2021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상반기에만 46억 달러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네. 상당히 100억 달러 고지를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때는 92억 2천만 달러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지 못했죠. 네. 근데 그 당시 때도 보면요. 상대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수출이 더 잘 된다라는 네. 이러한 그 통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상반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주 미국이나 중국 아주 큰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가 11월 맞아요. 말에 있는 거고요. 칠면조 열심히들 먹는 이쁘게 화장하고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뭐 전 세계적으로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 이런 게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광군제라는 그 대대적인 행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그 소비 패턴이 강화가 되는 화장품 관련주들의 하반기 수출에 더 드라이브가 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우리가 그동안 뭐 K와 관련된 K 컨텐츠 뭐 K 뭐 뮤직 뭐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K푸드부터 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 영화라든가 뭐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드라마, SNS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K뷰티에 대한 그러한 어떤 간접적인 홍보 효과가 주요하지 않았겠느냐. 뭐 홍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에 나와 있는 우리 배우들이라든가 또는 뭐 가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희가 봐도 참 너무 이쁘고 그렇죠. 또 남자들도 멋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다 이제 화장품에서 비롯된 거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물론 뭐 화장품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그러한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기초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스킨이라든가 로션 그리고 이제 색조 화장품 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제품군이 다양해진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뭐 외신이라든가 또는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은 뭐 한국 화장품으로 뭐 비포 애프터 뭐 이런 것도 맞아요. 종종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떠한 그 기능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장점이 부각이 되는 그러한 요인들이 작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전 세계 195개국에 수출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뭐 먹고 마시고 바르는 나라들은 다 진출하고 있다. 그렇네요.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코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협회도 그렇고 이 중소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더욱더 이렇게 지원을 강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국을 기준으로 보면은 한 12억 달러 정도 그리고 미국이 8억 7천만 불, 일본 같은 경우도 4억 8천만 불의 수출을 기록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과거에는 수출하면 무조건 다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증감률을 보면 수출액 증감이 미국 쪽에서만 무려 61%나 급증을 했다라는 네. 거죠. 전년 대비했을 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일본 시장이라는 것은 가장 뷰티하고
또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뭐 프랑스 업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일본을 석권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또 이렇게 꽃을 피우는 모습들인데 일본도 21%나 급증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14% 감소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상반기에 시장을 주도했던 그러한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중국 관련주들보다는 이런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또는 동남아시아 쪽, 일본 이런 쪽들이 특화가 돼 있는 그 기업들이 더 좋은 실적이라든가 시세 흐름을 보여주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K-뷰티에 대한 인기가 이제는 수출 데이터로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수출 실적 꾸준히 좋았고요. 이미 눈높이가 많이 높아진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1분기 서프라이즈에 비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지 좀 부합하거나 쇼크가 올 가능성도 함께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지난 우리가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는 4월, 5월부터 어떤 종목들은 차이가 있지만 4월 초나 3월 말 이후부터 한 3개월 동안을 새로운 시세 흐름들을 주도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한 그거에 부합돼서 1분기 실적들이 또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흐름들이 2분기, 3분기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퀘스천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전체 통계에서 우리가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반기보다도 더 좋은 그런 어떤 수출 실적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전체 캐파가 100억 불이 넘어간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네. 또 바로 미국이라든가 유럽 또는 일본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급증해주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요인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중국이 마이너스 14%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말한다면은 소비의 여력이 생길 수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네. 이런 쪽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눈높이가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대표적인 종목 코스메카 코리아의 실적단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은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냐면 매출단은 지난 2021년, 22년 그리고 작년에 4,700억 정도의 매출 그리고 17%의 증감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전체 매출은 5,400억 정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매출 13% 이상.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영업이익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에 3,900억 정도의 200억 그리고 2022년도에 3,990억, 뭐 4,000억 정도의 104억이었는데 이 2023년도 작년에 4,700억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무려 492억이나 났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저가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물량만 많이 팔면 되지 않아? 마진은 적더라도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는 매출만큼 뛰어난 영업이익을 달성해 줄 수 있는 고가품의 제품들도 판매가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374%나 급증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흐름들이 올해 만약에 뭐 급격하게 꺾이는 이런 흐름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매출단도 15%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 예상되는 매출과 영업이익도 653억으로 전년에 이렇게 492억, 전년 대비했을 때 374%나 급증했는데 여전히 30% 이상을 달성해주는 그리고 내년에도 20% 이상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뭐 영업이익은 뭐 마찬가지고 순이익도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네. 이러한 부분들은 방향성이 계속 우상향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올해 아무래도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뭐 전망치에 예상치에 부합되는 종목들이 조금 못 미치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전망치에 부합되는 것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 증감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선별하고 차별화되는 그런 어떤 전략이 2분기 이 실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될 내용 아니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매출이나 영업이익 쪽에서 우상향의 추세를 계속해서 보일 것인데 그 원인으로는 하반기 성장세 지속 그리고 매출 다변화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중국 수출액이 감소하고 북미 쪽에서 고성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주가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과거에는 뭐 화장품 관련주 뭐 이러면 무조건 뭐 우리가 매수하거나 이러는 분들도 많았지만은 요즘은 네. 뭐 공부들도 많이 하시고 또 다양한 곳에서 나름대로 이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나름대로 많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있는데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좀 나름대로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종합 메이저로 우리가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기업들의 주가의 모습도 또 차별화됩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은 발빠르게 전환을 하면서 미국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진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빠르게 나타났는데 LG 생활건강이 사실은 제일 늦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합 메이커 업체들도 주가가 또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반등도 오늘 아모레퍼시픽은 빠르게 나왔지만 LG 생활건강은 상대적으로 좀 처지는 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OEM, ODM 업체, 그러니까 OEM, ODM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면 OEM은 서동구가 A라는 회사에다가 요거 그대로 만들어 줘 하면은 OEM 업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뢰를 하는데 야 니네들이 뭔가 레시피가 있고 잘 되잖아. 네. 이름은 내 이름으로 해서 팔아줘. 이렇게 되면 이제 ODM 업체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결국 ODM 업체라는 것은 나름대로 기술력과 생산 능력과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의 독자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싶어하는 네. 회사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당연히 단가도 ODM 업체는 높겠죠. 네. 바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 좋겠는데 OEM, ODM 업체 중에서는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맥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드랩 또 CNC 인터내셔널, 한국화장품 제조 특히 이 OEM, ODM 업체들을 보면은 주가들이 또 다 비싸요.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네. 무슨 뭐 1, 2만 원짜리 또는 뭐 몇천 원짜리가 아니라 뭐 10만 원대 이상 가는 그러한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밸류를 주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브랜드샵이라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뭐 토니모리라든가 뭐 클리오라든가 마녀공장, VT 아이패밀리 SC, 삐아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브랜드샵으로서 체크를 또 별도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또 유통 대표적인 게 이제 실리콘투가 이번 구간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화려한 그러한 시세 흐름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네. 또 뭐 청담 글로벌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는데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 유통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늦게 이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상승 여력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비상장입니다만은 뭐 올리브영 우리가 뭐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CJ의 계열사로 돼 있고 이 기업 분할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CJ도 부각이 됐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계속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그리고 용기 쪽에서는 이제 펌텍코리아가 상당히 경쟁력 있게 움직여주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이 경쟁력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원료가 어떤 면에서는 뭐 감히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제약 그 KGBMP 같은 이러한 청정 그리고 아주 이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그 기능적인 면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네. 원료를 사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원료 업체들도 여러분들이 좀 계속 보시면 좋겠네요.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은 AS텍이라든가 대봉 LS 그리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이 나름대로 구분을 하시면서 현재 시장에서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도 짝짓기를 하면서 움직이는 때가 있죠. 원료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와 또는 유통이 움직일 때 또는 브랜드샵이 움직이거나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OEM, ODM 쪽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 원료 쪽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OEM, ODM 업체나 원료 쪽 함께 짚어보시고요. 네,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살펴봤는데 결국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미국에 특화된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몇 가지 종목을 제가 위치들하고 해서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물론 뭐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뭐 전 세계 이 뭐라 그럴까 OEM, ODM 시장을 뭐
장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네. 아닙니다. 그런데 코스맥스를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면은요, 대부분의 주가의 위치들이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중순을 기점으로 하면서 거의 뭐 3개월 동안 이러한 그 상승 흐름을 보이고, 그리고 뭐 3월 중순 내지는 3월 말부터 지금 한 달 동안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는 이러한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어떠한 종목들이든 간에 이러한 어떤 3개월 동안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나서 가격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이루어진다라면 상당히 그 가격 하락폭도 아주 큰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실적이라는 부분이 뒷받침돼주고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조정의 폭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무조건 뭐 더 빠져라라고 기다리지 마시고 현재 자리 정도, 이게 이제 또 지난번에 5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면서 저항을 작용했던 자리가 돌파가 됐단 말이죠. 그 자리가 지금 지지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반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분할 매수의 관점, 그리고 혹시라도 이 고점권에서 물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계속 뭐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화장품 관련주들 뭐 VT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올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은 그러한 관점에서 혹시 물리신 분들도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로 대응하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 반면에 절대적으로 좀 매도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라든가 또는 뭐 포기하거나 뭐 손절하는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자리는 최소한의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를 간략하게 봤습니다만은 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시점부터였었죠. 이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이 종목이 여전히, 이 종목은 같이 움직이다가 5월 달부터 뒤늦게 이제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도요, 거의 뭐 이게 조정다운 조정 한 번 없이 이렇게 횡보해주는 구간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실적단에 있어서의 주도주는 나야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뭐 단기든 중장기적이든 여러분들이 조금은 관심은 더 가지면서 대응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계속 지금 예상치에 부합되는 이런 실적들, 그 이상 기대감을 가지면서 사실은 미국 쪽에서 가장 특화되어 있는 쪽에 한 종목이 바로 코스메카 코리아고 그 연결 회사인 잉그로드랩이다. 네.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코스메카 코리아가 부담된다. 그러면 잉그로드랩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한 종목은 이제 색조 화장품 쪽에서 혹시 이 클리오 제품도 우리 김 앵커님 사용하시나요? 네,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주가가 잘 가겠군요, 그럼. 네. 맞습니다. 간접 홍보된다고 또 뭐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 클리오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거의 뭐 주가가 비슷하죠. 3월 달부터 횡보 조정을 보이다가 4월 달에 이제 이런 시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6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가격과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주가가 이제는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요 캔들을 없애고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 파란 다이아가 이제 약해지고 결국 파란 선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 속에서 이제 시그널이, 빨간 시그널이 나왔다 들어왔다 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제 클리오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 클리오도 관심을 갖고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오늘 화장품주에서 조정을 마무리 짓고 대장 역할을 해준 종목은 사실 이 VT입니다. 네.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이 VT의 대표적인 거 제가 하도 얘기를 해서 저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리들샷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또 한 번에 뭐라 그럴까요? 그 돌풍이라고 그럴까요? 네. 뭐 그런 걸 일으키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어우러지면서 역시 이 종목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렇게 2월, 3월까지 횡보 조정 이후에 4월부터 박스를 돌파해주는 이 흐름들이 잘 연출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수익을 안겨다 줄인 대표적인 종목인데, 그리고 급격하게 하락 조정 이후에 다 비슷한 패턴이에요, 지금. 그렇죠? 여기서 하방을 잡아주면서 거래도 오늘 실려주고 이렇게 급등으로 전환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바로 이런 자리들이 횡보해주고 있을 때 하락이 마무리되면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매수에 가담하고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이번 상반기에 시세를 주도해 왔던 유통 쪽에서의 강자,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들을 만든 다음에 거래가 실려주면서 바로 5월부터 뭐 한 달 반 동안 시세의 흐름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종목이 만약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냥 단기적으로 어떤 수급에 의해서만 움직인 종목이었다면 급격한 하락이 연출이 됐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저점 대비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뭐 50% 조정, 그 이상도 조정을 보이는 그런 어떤 흐름이 됐을 텐데 이러한 자리에서 3분의 1 정도만 조정을 보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중바닥을 형성해주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최소한도 직전 고점을 중심으로 한 지지와 저항의 패턴, 그리고 흐름을 보면서 수급들이 좀 더 이어진다라면 직전 고점도 다시 또 돌파하러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 실리콘투 같은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VT, 클리오,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이러한 한 5개 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별 매수 전략 살펴보면서 오늘장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 기법 강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내일장 체크포인트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내일장 좀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나눴죠. 수출 관련주들, 그리고 또 이 수주 모멘텀, 또 금리 인하 수혜주. 맞습니다. 오늘은 수출 관련주들이 좀 쉬는 날이었습니다. 뭐 화장품 관련주들도 그동안 조정 보였다가 네. 이제 대반등 주는 정도였고요. 반면에 이제 수주 모멘텀이 여전한 이 조선 업종들이 오늘은 또 장의 중심에 들어서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와 관련된 건설 업종들이 또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한 7, 8개 섹터들이 현재는 내가 주도주야라는, 주도 섹터야라는 그러한 흐름보다는 계속 지금 순환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기세가 그렇게 좋았던 방산 관련주들도 결국은 오늘 좀 주춤주춤하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밀릴 때 이러한 것들을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거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것들을 매수. 조선업종도 여러분들 뭐 좋은 얘기들은 다 나옵니다. 제가 과거에 대중국 관련주들, 조선철강, 유화, 기계 이런 쪽들이 주도할 때 조선업종들을 여러분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7,000원, 8,000원부터 제가 10만 원, 20만 원까지도 끌고 갔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장이 그때는 그러한 대중국 관련주들의 수혜 속에서 중국의 고도 성장이 연출될 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과 지금은 다양하게 섹터별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오늘 하루 종일 아마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조선업종들에 대해서만 얘기했을 거예요. 네. 이럴 때가 조심하셔야 돼요, 아. 여러분들. 충분히 살 기회는 줍니다. 예, 아직 안 늦었으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올 초에 2월인가요? 삼성중공업 여러분들 올해 내내 끌고 가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2차인가 3차 목표가 제시해드린 거 11,000원 오늘 돌파했을 걸로 보여지는데 내일 정도에 이제 체크 한번 또 해드리겠지만은 기다렸다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얼마든지 나오니까 오히려 조정을 보였던 화장품 관련주들을 공략을 하고, 그리고 쉬는 종목들을 공략하고, 잘 가는 놈들은 또 일정하게는 이익 실현도 병행하는 네.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해달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신 섹터들을 중심으로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밀릴 때 저점 매수 전략 공략 방법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내일장 체크 포인트까지 알아봤고요. 2부는 서동구 소장님의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부터 시간의 특징주, 내일장 공략주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또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저 장맛비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얼어붙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금 구간은 더 가기 위해서 숨고르기 하는 일정한 박스의 어떠한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떠한 트럼프적인 모멘텀이 생기면서 발빠르게 로테이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여러분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한쪽으로 지금 몰빵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골고루 뭐 한 5개, 6개 뭐 이렇게 편입해 놓고 내 순서가 왔을 때 종목이 으쌰하고 돌파하면 적절하게 이실현하고 그리고 다시 또 재매수하거나 또 움직이지 않았거나 조금 조정을 보였던 쪽을 저점에서 또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지금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매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시장, 철저하게 로테이션 돌아가는 시장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락할 것 같았던 화장품 관련주들. 또 실적은 좋다는데 제대로 그냥 가는 듯 하다가 못 가고 가는 듯 하다가 못 갔던 조선주들은 또 어저께부터 오늘 또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또 기자재 쪽들도 막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 오늘 또 웬만한 것들은 마이너스 났거나 꿀이 달려주는 이런 어떤 로테이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 이번 주 일요일 날에는 제가 어떠한 종목을 드렸는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종목이 여러분들 VT를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주간 공략주 베스트 3에 다 여러분들 초록밴드에 입장하시면 캡처해서 녹화에 다 띄워놨습니다. 같이 보셔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 일요일에도 어김없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간 공략할 베스트 3 또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IT 쪽들이 전체적으로 흔들렸죠. 뭐 SK하이닉스가 뭐 4% 이상 하락하니까 또 한미반도체라든가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막 5%, 6%대까지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7월 달 들어와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라든가 이러한 주인공이잖아요, 걔네들이. 뭐 아쉽지만 뭐 기관이나 우리 개인들이 주인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체 세력이면.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 시장에 지금 주인으로서 시장을 끌고 가고 좌지우지하니까 그네들이 선호하는 쪽들. 그렇다면 블루칩이라든가 옐로우칩들 이런 쪽을 공략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7월 초에는 현대오토에버부터 시작해서 또 어떠한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IT 쪽에서 삼성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무겁고 움직이지 않고 저도 삼성전기를 정말 몇 년 만에 추천해드리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삼성전기의 모습이 7월 제가 3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1차 목표가를 가볍게 돌파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물론 13.9% 수익률이 큰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이 돌파해야 될, 이 갖다 놔야 될 이 17만 5천 원을 오늘 돌파를 해 주었다라는 거.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과 뭐 열흘밖에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이 그림만 봐도 얼마나 지루한 이 박스권의 어떤 움직임들이었습니까? 근데 뭔가 움직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번 구간에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리고 1차 저항이 17만 5천 원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2차 목표가는요, 여러분들에게 21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해 20만 원대. 과연 7월 달에 갈지 8월 달에 갈지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시면서 다른 IT 쪽들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이런 우상향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이 우리가 뭘 가지고 분석을 하느냐.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작년 1월 달부터의 모습입니다. 갔다가 하락하고 저항받고 다시 또 한 단계 더 하락하고 또 저항받고 그리고 하락하는데 저점을 높여줬고 그리고 또 가는 듯 하다가 못 가고 다시 돌파 시도했다가 여기서 이제 제대로 돌파가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7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추세를 잡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 이 직전의 고점도 다이아가 돌파가 되면서 가파르게 상승을 보여주는 상승의 추세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일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흔히 보실 수 있는 이 빨간 다이아가 지속이 돼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사실은 매도의 기회도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흔히들 이렇게 힘든 장에서 대형주가 한 10%, 5%만 나와도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해야지 라고 하신 분들은 매도하실 수도 있었겠죠. 이러한 종목은요, 일봉은 단기적인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보시고 추세가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지 중장기적인 관점이 어떤지를 보시려면 주봉과 사실은 월봉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봉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 2022년도 중반부터 이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 둘, 세 차례에 걸쳐서 다 반납했죠. 그게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2022년도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급등, 급락, 횡보.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루한 박스권에서 여러분들 1년 반 동안을 이 박스를 그리다가 이제 돌파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 자리가 여러분들 이제 여기를 향해서 가는 그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항상 명심하시면서 이 최근의 모습들을 가지고 봤을 때 캔들들은 벌써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계속 두들깁니다. 돌파 시도하려고. 여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결국은 돌파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캔들상으로도. 가장 최근의 모습들만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죠. 여기부터 관심을 갖고 분할 매수하실 수도 있었고 그러면은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이러한 어떤 파동이 나오고 여기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올 때 일부 분할 매도 정도 할 수 있는 그림인데 지금은 얼마나 이쁘게 이격만 좁히는 과정들이 됐으니까 매도의 기회를 안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목표가 2차 목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홀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입니다. 국내 유일의 유기차단제를 공급한다. 흔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선크림입니다. 선크림. 그렇죠? 예. 근데 국내 유일의 유기차단제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 급등을 했고요. 거래도 급증을 하면서 잘 올라갔죠. 자,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는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겠고요.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다음 주를 전망하고 주간 베스트 3 같이 함께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단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40분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현재 어떤 시간의 특징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지 등락률 순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3위 종목부터 바로 열어보시죠. 네, 3위 종목은 폴라리스 AI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본장에서도 7%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공약과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이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폴라리스 AI의 경우에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외에도 마음 AI 같은 다른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도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2위 종목도 바로 열어보시죠. 네, 2위 종목은 재룡산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전력도 역시나 트럼프 수혜주로 함께 엮여 있다라고 저희가 소장님과 함께 어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조정이 나오면서 2% 약세를 기록했지만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3%가량 오르면서 낙폭을 다 만회를 한 모습입니다. 연이틀 약세를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 재룡산업 주가 함께 살펴보시고요. 1위 종목 보겠습니다. 네, 1위 종목은 라파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패치형 비만 치료제 임상 일상이 오는 10월에 종료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에 유입이 되는 상황인데 6거래일 연속 오름세고요. 그리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0% 넘는 급등세가 사흘 내내 연출이 됐습니다. 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4%가량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도 살펴봤고요. 이어서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 내일장 공략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의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힌트가 국내 유일 유기 차단제 원료 공급이었는데 요즘 여름이라 선크림 다들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여름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한겨울에도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야 돼요. 바로 선크림. 또 남자들, 여자들뿐만이 아니라 골프장 가면은 아주 그냥 덕지덕지 다 그렇게 맞습니다. 다 선크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 원료를 공급해주는 회사는 더욱더 매출이 증가가 되지 않을까. 뭐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이 자외선 차단제 원료에서 에이스가 되려고 하는 AS텍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선크림 차단제 원료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바로 이제 무기질이 있고 유기질, 혼합형이 있다는데 맞아요. 유기 물질과 관련된 것이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더 차단이 잘 된다? 그렇죠. 차단도 잘 되고 뭐 이렇게 좀 뭐 그렇게 그걸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피부에 닿는 허옇게 느낌? 뜨는 뭐 네, 현상. 백탁 현상이. 네, 대단하시군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백탁이라는 말이 잘 못 알아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허옇게 일어나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한 현상이 없다고 그래요. 오. 그렇게 되면서 이 글로벌 자외선 시장에서의
이 유기 관련된 게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네. 그러죠. 근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AS텍이 바로 이 자외선 차단제인 유기 선크림 원료를 공급해주고 있고 기존의 글로벌 1위 업체들에게도 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외선 차단제와 UV 필터 화합물인 DHHB를 개발해서 이게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거.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130% 이상 한 600억 정도를 투자해서 말이죠. 대규모 생산 시설을 확장한다라는 공시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7월이죠. 내년 7월에 완료가 된다는데 이것이 이제 완료가 돼서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현재보다도 더 2배 이상 생산 캐파가 증대가 된다. 근데 이런 중소기업들이요. 이러한 그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까지 생산을 한다? 그리고 생산을 하는데 보통 보면은 주가도 급등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증자를 한다든가 네. 뭐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가 뭐 차입을 한다든가 네. 뭐 이런 어떠한 건데 이 회사에 여러분들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내부 유보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엄청납니다. 내부 유보율이요. 2020년 당시에는 2,200%의 유보율이었고요. 근데 부채 비율도 엄청 높았죠. 이 흐름들을 보시면. 그리고 2021년도에 3,000%의 유보율을 보여주면서 작년에 이 부채를 다 갚은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49% 부채 비율은 급감을 했고요. 여전히 유보율은 1,550%나 유지를 하고 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내 돈으로 600억이나 들여서 공장을 짓는다라는 거. 그러면은 아무 뜬금없이 짓겠습니까? 뭔가 오다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자, 주가의 위치들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제가 화장품 관련주들을 얘기할 때 관심 있게 저기 했는데 자막에 살짝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도 그렇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이 모습을 보시면 물론 이 종목도 5월 달부터 6월까지 한 달 동안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급격하게 가격 조정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막 대량으로 실리면서 전부 다 그냥 매도 물량들이 출회되는 거라면 주가가 반등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바로 엊그저께도 여러분들 이 공장을 600억 들여서 한다라는 이 얘기가 나오면서 갭상승하면서 단숨에 그냥 급등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들 속에서 결국은 이쪽에 물렸던 물량들이 출회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그냥 또 주가가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흔들리니까 얘 역시 밀려 내려오는 과정인데 오늘도 거래량이 여러분들 보십시오. 겨우 6만 주 거래입니다. 완전히 거래가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이탈가, 손절가도 아주 짧게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요 직전 저점, 요 33,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자리들이 된다라는 거고 지난번 1차 고점은 저항을 요 41,000원 라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41,000원 정도만 잘 유지가 돼준 1차 목표가를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고요. 이 자리만 돌파가 돼준다면 새로운 고점도 우리가 또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AS텍, 에이스가 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주 AS텍 목표가는 41,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은 소장님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후 투자 코칭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